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게 민주주의 대 북한을 놓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이건 진짜 무식한 대비고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아냐? 생산수단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국회 운영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 수치인 것이죠. 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하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뭐 네, 이런 그런 거는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화여대 95학번 맞습니다. 네, 이화여대 95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뭐 재수 삼수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95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뭐 학교 청와대 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운영위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네.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네.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그 뭐랄까요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에이.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뭐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이게 탄핵에 반대한 14%를 어. 겨냥한 전략이 홍준표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의원의 다른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진짜 이건 수준이 그렇죠. 예,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이어간 질의를 좀 더 보면요. 이런 인사들이 이게 전대협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 맞춰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맞아요. 왜 아이들이 왜 말 배울 때 보면은 어른이 한 얘기를 막 흉내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건데요.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통합진보당을 탁 끌어들입니다. 그 인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해를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어. 참교육을 시전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희경 의원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하니 이건 언어 도단이죠. 입장 정리가 안 된 분들 선배들한테. 저는 그 이번에 논문 표절과 빗대서 정말 무식하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자로만 잠깐 뭔가를 접한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네. 저기 뭐 잠깐만 쉬었다 가는 위해서 제가 이주영 실장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학생운동 해본 적 없으시죠? 군대도 갔고. 네, 없습니다. 없으니 군대도 장교로 갔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전방 입소가 없어졌어요. 일부 있다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방 입소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때 30개월을 딱 채우고 나오는데 한 달 반짜리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놈이 빨리 나가는 한 달 뭐 빨리 나가는 막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의원님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인원들은 총학이 아니라도 다 운동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집회 있으면 다 나가주고 그리고 과대표만 해도 대부분 다 그런 그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안 나가면 좀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무슨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방한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5.18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 방조했거나 혹은 뭐 사주했거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까지 또는 어떤 정권까지 비호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좀 낮지만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 다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다는 전대협 네, 뭐 이런 거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나님이 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반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정도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전 의원은. 근데 말은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뭐 인사 참사도 없었는데. 예,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를 하나도 못 챙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끌어들입니다.
이분도 전대협 사고와 다르지 않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문정인 특보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볼 때마다 그 사고의 깊이와 고뇌의 정도에 감탄하거든요. 그 미국 조야에서 가장 석학으로 인정해주는 네, 한국인 중에 한 네.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지금 이러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문정인 특보가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인데 북한의 대변인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러니까 막 던진 겁니다. 그렇죠. 예, 막말 대잔치였고요. 그러면 과연 전대협이 얘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뭔가? 그걸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유 뒤에 정의를 강조하죠. 그리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80년에서 90년 사이 엄혹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때 우리나라에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이제 박애가 최고의 수준으로 보는데 박애는 뭐 말할 수도 없었고요. 자유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 운동의 중심체가 전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일반적인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는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고요. 그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특히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엔 자유를 강조를 다 같이 했죠. 왜냐하면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건 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80년대 이거야말로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전대협에서 얘기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정한다.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게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맞아요. 예, 사회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부르주아인 거고요. 자본가.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 누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주체를 자본가라고 합니까? 시민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을 시민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대 북한을 놓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이건 진짜 무식한 대비고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아냐? 생산수단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국회 운영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 수치인 것이죠. 해묵은 이런 논쟁 자체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전에도 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은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굳이 따지면 그냥 민주주의자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 저는. 푸나님은 어떻게 PD예요? NL이에요? 새날 PD잖아요. 새날 PD로 새날 PD를 하세요, 그냥. 학생 운동권에서 저는 PD, NL 뭐 이 계열의 어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일정 시기 정도에는 미국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북한에 세뇌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갖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예를 들면 강대국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그냥 주체적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김일성이 아니라도 정신 바로 박힌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받았던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연방 뭐 관련한 연방제의 민주주의 통일.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오는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오는 시기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실각하고 후르바초프가 등장하던 후르시초프. 이거 보세요. 옛날 고리짝의 냉전시대 얘기하니까 이름도 까먹었어요.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스탈린은 이게 일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독재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 독재가 종식되면서 후르시초프가 나오고
그러면서 후르시초프가 약간의 수정주의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그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변화가 올 때 그때 김일성이 북한의 일국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고 자신의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그 옛날 고리짝 나 다 까먹었어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임종석 실장이나 저나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가고 있지만 저는 79학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지하 서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 서클 하다가도 만약에 우리끼리 한 5명이 모여서 전두환을 욕하다 걸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이게 엮여져서 무슨 반정부 투쟁 조직으로 조직 사건이 터지던 때의 운동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가 학생 운동이 그럼 나의 후배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의 후배의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의 후배의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걸 쭉 생각해 보면 정리하자면 학생 운동은 딱 2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열정. 그렇죠. 젊음이 가지는 열정. 이게 하나고요. 2번째는 비타협적 투쟁. 이게 학생 운동의 2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념이란 이거를 그 통치하는 독재자들이 북한과 연결해서 매도를 하건 아니면 정말 학생 운동권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건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조건이 뿌띠 부르주아들이에요. 옛날로 치면. 이 말도 너무 웃기죠. 지금 하니까. 그러네. 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이 말은 대학을 보낼 조건에 부모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동은 필연적으로 낭만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타협적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젊기 때문에.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 광주에서 우리 군인이 내 동포를 찔러 죽인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젊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운동의 흐름에 저희처럼 뭐 그냥 진보적인 일반 민주주의자들도 있었고 그 뒤에 조직화되면서 PD 계열도 생기고 NL도 생기고 NL 중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머 저게 좀 그 뭐가 대안이랄까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주체 사상의 일부 그 북한과 연계된 분들은 나중에 전부 다 보수 쪽으로 가셨잖아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예, 김영환, 강철. 예. 예, 그 사람 얘기한 거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전향해서 새누리 세력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지금 한 30년쯤 전에 젊은 시절에 임종석 실장이 했던 학생운동. 그건 그 시대의 정의였고요. 정당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종석의 머릿속을 사상검증하겠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유치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고 치고 빠지는 건 정말 비열해요. 새누리당 아주 비호감 곱하기 억만됩니다. 스크래치만 내고 사실 책임 어떤 거 지지 않으려는 일단 치고 빠지기. 전희경 씨가 논문 표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총선 끝나고 슬그머니 이제 그 이화여대에서 받았던 석사학위 논문 반납하고 인정한 거죠. 네. 예. 복사 수준의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게 민주주의 대 북한을 놓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이건 진짜 무식한 대비고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아냐? 생산수단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국회 운영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 수치인 것이죠. 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할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뭐 네, 이런 그런 거 거를 하나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화여대 95학번 맞습니다. 음. 예, 이화여대 95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뭐 재수 삼수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아. 네. 95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음.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뭐 학교 총학에 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운영위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네.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네.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그 뭐랄까요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뭐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탄핵에 반대한 14%를